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2급 리눅스 활용 파트에서 두 번째 강의 11강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리눅스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트워크는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것, 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통신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랜은 이렇게 스위치나 허브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 장치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것을 랜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랜은 하나의 장비에 연결하기 때문에 스타형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웬입니다. 웬은 여러 랜과 랜을 연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공유기가 대표적인 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의 랜이고 집 바깥쪽이 또 다른 랜인데 이 두 랜을 공유기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랜은 여러 장비가 서로 얽히고 설키는 형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메쉬, 망형으로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랜과 웬이 연결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왼쪽 집의 공유기와 오른쪽 집의 공유기가 인터넷을 통해 망형으로 랜드를 연결하고 있고 특정 집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나 허브를 이용해서 여러 컴퓨터가 연결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집에서는 근데 스위치나 허브 같은 거 없이 바로 공유기에 연결을 하죠. 랜을 구성하는 장비로는 스위치, 허브를 예로 들었는데 이 그림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아주 많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랜선, 컴퓨터의 랜카드, 리피터 같은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리피터는 멀리 있는 곳을 연결하다 보면 전기 신호가 약해져서 통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 리피터가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웬을 구성하는 장비로는 마찬가지로 랜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요즘은 보통 이런 광 케이블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보다는 구멍이 좀 개수가 적은 이런 장비에 연결을 하는데 이런 장비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랜선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에 있는 선의 배열이 기존 랜에서 사용하는 배열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를 연결하면 된다처럼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나 케이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모두가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만든 표준 모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OSI 7계층 모델이 ISO에서 만든 모델이고 오른쪽은 표준으로 지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TCP/IP 모델입니다. 실제 인터넷은 TCP/IP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표준으로 OSI 7계층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TCP/IP 모델에 좀 더 가깝게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세분화시킨 것이 OSI 7계층 모델입니다. 각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송 단위, 주소 체계, 프로토콜 등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고
받을 때는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데 각 계층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다른 특정 컴퓨터를 찾아가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주소 체계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특히 3계층의 IP 주소와 4계층의 포트 번호가 중요합니다. IP 주소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미리 간단히 설명하자면 특정 집에 찾아가는 주소가 있는 것처럼 특정 컴퓨터를 찾아가는 주소이고 포트 번호는 찾아간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주소입니다.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때 각 주소나 데이터를 입력할 양식이 필요한데 이런 양식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보내거나 전화번호로 상대방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듯이 특정 대상을 찾을 때는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주소와 주소를 입력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도 IP 주소나 포트 번호와 같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이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각 계층별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중 하나인 IP 버전 4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P 프로토콜은 버전 4와 버전 6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전 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양식에 보면 보내는 컴퓨터의 주소와 받는 컴퓨터의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중 하나인 TCP 프로토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내는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와 받는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를 쓰는 부분이 있죠. 프로토콜에는 단순히 주소만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위한 추가적인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7계층 프로토콜 중 가장 대표적인 HTTP 프로토콜입니다. 7계층은 응용 계층으로 응용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러분들 프로그램만의 7계층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HTTP 프로토콜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형태로 되어 있고 보내는 프로토콜과 받는 프로토콜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서버에게 어떤 내용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와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 IP 주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이 IP 주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P 주소는 총 4바이트로 0000에서 252525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칸에 0부터 255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한 칸이 1바이트, 총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IP 주소는 5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A에서 C 클래스만 일반 컴퓨터가 사용하고 나머지 D, E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A에서 C 클래스 내에서도 특수한 IP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일반 컴퓨터에는 설정할 수 없고 해당 LAN,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예요. 그 다음은 브로드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랜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게 보내는 주소입니다. 루프백 주소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주소이고 0000은 자신의 IP 주소를 모를 때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설 IP 주소입니다.
IP 주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5개의 클래스로만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IP 주소가 모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유기가 한 개의 공인 IP 주소를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사설 IP라는 주소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설 IP는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고, 실제 인터넷에서는 공인 IP로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한 개의 IP로 똑같은 IP로 보여지게 됩니다. 현대의 IP 주소는 IP 주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IP뿐만 아니라 A에서 C 클래스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게 네트워크를 서브로 쪼갠다는 의미의 서브네팅을 같이 사용합니다. 서브네팅은 이진수로 1로 시작해서 네트워크 대역과 호스트를 구분하고 싶은 곳에서 0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 뒷부분이 그 네트워크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IP 버전 6로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한 방식도 있었는데, IP 버전 6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버전 4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일부 테크 기업들 정도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버전을 모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IP 주소를 이용하면 다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우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www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웹 서버 프로그램으로 접속해서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웹 페이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웹 서버 프로그램은 아파치의 HTTPD나 그림 예시로 첨부한 이런 엔진엑스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 HTTP라는 7계층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페이지가 보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URL로 보내고, 어, 서버는 그 파일을 클라이언트한테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쓰는 내용, 그게 바로 URL입니다. 다음은 메일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들 이용하는 서비스죠. 메일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를 MUA라고 하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일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서버로 보내는 서버를 MTA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받은 메일을 저장하는 역할을 MDA가 합니다. 이때 메일을 보낼 때와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데, 보낼 때는 SMTP, 확인할 때는 POP3 또는 IMAP으로 확인합니다. 받을 때 두 개의 프로토콜의 차이는 메일 서버에 메일을 남겨두냐 아니면 삭제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FTP입니다.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요즘은 HTTP로도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파일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TP 클라이언트와 FTP 서버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파일을 주고받냐에 따라서 패시브 모드, 액티브 모드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액티브 모드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21번 포트에 접속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 전송받을 포트를 서버에게 알려주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해당 포트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방화벽이 켜져 있거나 뭔가 서버가 접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럴 땐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21번 포트로 접속을 해서 수동 모드로 동작하겠다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버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포트를 열어주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해당 포트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은 DNS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를 찾아갈 때 IP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IP 주소가 아니라 도메인 주소라는 걸 사용해서 인터넷을 지금까지 이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는 외우기가 힘드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도메인 주소는 인터넷상에서 알아서 IP 주소로 바꿔주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DNS 서비스예요. DNS 서버는 그림처럼 여러 계층을 이루고 동작을 해요. 전체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로컬 DNS 서버에게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의 DNS 서버가 전 세계의 모든 도메인 주소를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로컬 DNS 서버는 여러분 대신에 인터넷 상에 있는 DNS 서버들에게 여러 번 물어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먼저 도메인 주소는 뒤에서부터 풀어나가는데 예시처럼 www.영진.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물어보면 먼저 루트 DNS 서버에게 .com에 대한 주소만 물어봅니다. 루트 DNS 서버는 .com이나 .kr이나 .net, .org와 같은 최상위 DNS 서버의 주소만 저장해두고 물어본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로컬 DNS 서버는 .com DNS 서버의 주소를 알아왔으니까 해당 서버에게 영진.com에 대한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DNS 서버에는 여러 회사나 이제 주소를 등록하고 싶은 곳에서 돈을 내고 도메인을 구입해서 자신의 도메인을 서버에 좀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1년에 뭐 한 2만 원, 몇만 원, 요 정도 합니다. 자, 그럼 .com DNS 서버는 특정 회사의 DNS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고 해당 DNS 서버에는 자기 회사의 컴퓨터의 IP 주소니까 www에 대한 해당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로컬 DNS 서버가 물어봤을 때 www 컴퓨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온 이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면 클라이언트는 해당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텔넷과 SSH입니다. 둘 다 리눅스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이점은 텔넷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평문으로 주고받아서 리눅스 서버와 주고받는 내용을 해커가 훔쳐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SSH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NFS입니다. 우리가 4강에서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마운트하는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NFS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해준 특정 폴더를 내 컴퓨터에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버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마치 내 컴퓨터의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해당 폴더 안에 파일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추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리눅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우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하려면 리눅스에서 인터넷이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인터넷이 연결이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수동으로 IP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공유기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하면 알아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기와 같은 장비에 DHCP 서버가 있어서 연결된 컴퓨터에 자동으로 IP가 설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DHCP를 이용하게 되면 서버가 주는 IP 주소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가끔 바뀔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는 IP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으로 IP 주소를 설정을 해볼 건데 IP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GUI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IP 주소를 설정하는 설정 파일에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데비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이 파일의 위치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로키 리눅스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 장치의 이름과 IP 주소, 그리고 IP 주소와 함께 설정해야 하는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주소입니다. 서버넷은 네트워크 대역과 컴퓨터의 주소를 구분하는 값이라고 했고, DNS는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게이트웨이 주소는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이건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는 메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목적지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따로 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가라 라고 설정을 하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 주소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공기기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차피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무조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게이트웨이 주소에는 공유기의 IP 주소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IP 주소를 설정했으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건지 네트워크는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어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ifconfig으로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장치 이름이나 설정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ping 명령어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tstab 명령어로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연결이 잘 됐는지 어떤 포트 번호로 연결이 됐는지와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인터넷이 좀 필요해서 설정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IP가 설정이 되도록 DHCP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IP를 설정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동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수동으로 설정을 할 때는 이 부트프로토라고 하는 부분을 스태틱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줄에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주소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볼 건데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어떤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됐냐에 따라서 그 장치에서 지정한 주소에서 사용 가능한 주소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버추얼 박스에서 지정한 주소에 맞춰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버추얼 박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런 10.0.2라고 하는 IP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치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버추얼 박스 환경에 맞추는 거죠. 게이트웨이 주소는 공유기의 주소라고 했는데, 우리는 버추얼 박스를 통해서 버추얼 박스의 가상의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DN 서버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DN 서버가 있는데, 제일 외우기 쉽고 간단한 주소가 이렇게 8.8.8.8 구글의 DNS 서버입니다. 이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했으면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걸 한번 이렇게 재시작해서 설정을 적용시켜 줘야 되고요. IP 주소가 정상적으로 잘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ifconfig나 이런 명령어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ipaddr 명령어로 확인을 했더니 여기 지금 여기는 DHCP를 이용해서 설정했었던 IP 주소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정했던 이런 100번 IP도 지금 남아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이 잘 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나 확인할 때는 핑을 이용해서 특정 이런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DNS 서버까지 정상적으로 잘 설정이 됐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받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5번 보내고 5번 받아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리눅스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IP 주소나 포트 주소와 같은 주소의 개념들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던 서비스들 대부분이 이렇게 리눅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